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한 거, 그 다음에 하나의 제품을 생산한 거,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긴 하지만 공통비는 동일하게 들어가는 케이스. 그러면 결합원가 계산, 연산품 원가 계산은 어떤 케이스냐면, 자, 원가 계산은 그림을 좀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얘는 하나의 원료가 투입이 되는데 막상 생산되는 제품을 보니까 서로 다른 제품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X, Y, Z. 이게 바로 결합원가 계산, 연산품 원가 계산이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닭을 가공을 하게 되면, 자, 최종 완성품은 뭐 예를 들어서 닭가슴살, 닭다리, 날개, 이 부위별로 판매가 되죠. 그쵸? 그러면 요것들의 원료는 다 생닭이라고. 결국은 뭐냐면 원료는 하나가 투입이 되는데 서로 다른 제품이 생산이 돼요. 그럼 요 공정에서도 뭐가 투입이 돼요? 생닭이라는 재료비가 투입이 되고, 또 시간에 따라서 노무비하고 제조 경비가 투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제공품이 없다라고 하면 요 전체 원가가 300원이다 라고 하면 이 300원은 어떤 제품들의 원가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원가 계산 방법을 결합원가 계산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서로 다른 제품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연산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합원가 계산, 연산품 원가 계산은 같은 얘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구조가 있잖아요. 의외로 되게 많아요. 자, 뭐가 많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돼지고기, 소고기를 가공하더라도 서로 다른 부위가 나올 테고, 또 예를 들어서 저기 아랍에서 석유 가져오게 되면은 휘발유, 경유, 등유, 뭐 우유를 가공하게 되면 뭐 분유, 버터, 치즈 등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뭘까요? 자, 이 300원의 원가가 이렇게 서로 다른 제품 원가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잘 쪼개줘야 되죠. 또 무슨 문제가 발생이 돼요? 원가 배분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그래서 결국 또 결합원가 계산에서의 우리 목적은 바로 뭐냐면, 자, 서로 다른 원가의 합인 결합원가를 어떻게 나눠줄 거냐, 그게 목적이라고. 똑같아요. 모든 원가 계산 방법은. 자, 그림대로 보면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관자비를 나눠준 거고, 종합원가 계산은 어때요? 재료비와 가공비를 나눠주는데 동일 제품이니까 n분의 1을 하겠다. 단 가공비 같은 경우에는 공정진행에 균등 발생하기 때문에 완성도에 따라서 반영해 주겠다. 그게 바로 완성품 환산량이었다고요. 혼합원가 계산은 개별과 종합을 섞은 거니까 뭐 할 말 없고, 자, 결합원가 계산은 결국에 이 원가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단 요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하나의 원재료가 가공돼서 완성품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뭘 해야 되냐면 요 공정에서의 완성품하고 제공품이 당연히 있겠죠. 이 원가를 먼저 계산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완성품을 이렇게 쪼개주는 거라고요. 쪼개주는데 우리 결합원가 계산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품을 없다고 가정을 해요. 없다고 가정을 한다고. 얼마나 더 심플해. 그러면 자, 이 공정에서 발생된 원가들 자체가 완성품의 원가죠.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합원가 계산에서는 재료비, 노비, 경비가 얼마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결합원가가 얼마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근데 여러분 자칫 오해할 수도 있어요. 뭘 오해할 수도 있냐면 결합원가 계산이라는 파트에서는 원가를 결합원가라고 부르는구나,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제공품을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요 공정에서 발생한 모든 원가는 다 완성품 원가가 돼버리는 거죠. 얘를 결합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재료를 어떻게 구분했어요? 재료비, 가공비로 구분했죠. 가공비라는 원가는 있어요? 없어요. 재료비에 다 나머지를 합해서 가공비라고 하는 거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조 간접비라는 원가가 있어요? 없어요. 직접비 이외의 모든 원가를 합해서 그냥 제조 간접비라고 부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원가 계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요. 파트별로 용어가 중구난방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 따라가고 암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합원가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결합공정에서의 완성품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 배분의 논리는 다 똑같다라는 거죠. 일단은 뭘 집계해야 돼요? 배분해야 될 금액을 집계해야 되는 게 먼저죠. 그쵸? 금액이 바로 뭐예요? 결합 원가다. 그 다음에 얘를 배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배부할 건데 뭐라고 그랬어요? 연산품이죠. 배부 대상은 연산품. 자,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리면, 자, 이 닭을 가공하게 되면 가슴살, 다리, 날개만 생산되는 게 아니죠. 또 뭐가 있어요? 좀 비교적 저렴한 거, 예를 들어서 뭐 닭발 같은 게 생산된다. 그럴 수 있죠.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산물이라 그래. 부산물.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산물이기 때문에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연산품을 다른 말로 주산품이라고도 그래요. 자, 이런 용어는 암기해야 되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봐도 이해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결합원가를 연산품에만 배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산물도 배부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근데 부산물의 결합원가를 배부한다고 하더라도, 자, 이 배부 방법은 연산품과 동일하게 배부하지 않아요. 별도로 특이하게 배부한다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없는 걸로 보세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배부할까? 배부 기준이 중요한 거죠. 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복습. 자,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를 배부한 거죠. 배부 기준 뭘로 썼어요? 인과관계 기준에 따라서 노동 기계 시간 등을 썼어요. 물론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리에 주어지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죠. 종합 원가 계산은 뭘로 나눠줬어요? 완성품, 환산량. 요거는 여러분들 계산해야 돼. 그쵸? 자리에 주어지지는 않아요. 당연히 계산해야 된다고. 그러면 뭘 가지고 계산해요?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투입이 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변동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만 반영을 해줬다고. 그게 바로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그쵸? 자, 이제 결합원가 계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결합공정 특성상 자, 이 공정 과정에서 가슴살, 다리, 날개 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자, 왜 알 수가 없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닭을 한 마리 사와서 부위별로 이렇게 절단을 했어. 다 끝난 다음에 보니까 부위별로 정리가 된 거지, 그 해당 제품을 절단하는데 얼마 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한 마리 전체를 가공하게 되면 이렇게 서로 다른 제품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준은 인위적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것도 자료에서 주어집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한번 보세요. 요거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자, 이제 닭을 가공하면서 고민에 빠졌다고. 아니 300원을 A, B, C로 나눠줘야 되는데 X, Y, Z로 어떻게 나눠줄까 보니까 얘가 무게를 달아보니까 10g이고 얘도 10g, 얘도
10g이다라고 할게요. 옳거니 이걸로 나눠주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중량으로 나눠주는 방법을 물량기준법이라 그래요. 만약 문제에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거 그러면 결합원가는 중량으로 나누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러면 300원을 요걸로 나누게 되면 원가는 얼마씩 배부가 돼요? 얼마씩? 중량이 동일하니까 100원, 100원, 100원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근데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부위별로 가격이 같아야 달라요. 전혀 다르죠. 그쵸? 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슴살은 무슨 웰빙 바람이 불어서 200원에 팔리고 닭다리는 100원, 날개는 80원에 팔린다라고 할게요. 그럼 다 팔았어. 다 팔면 이익이 얼마나 돼요? 어떻게? 자, 가슴살은 100원, 얘는 본전이고 얘는 마이너스 20원이 되죠. 그렇죠? 요걸로 나눠보니까 이익이 이상하게 되죠. 자, 아무리 다 팔아도 얘는 항상 적자라고.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요걸로 하지 말자.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자, 여러분들 판단하실 때 뭘로 하면 합리적일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이익의 왜곡이 발생이 안 되려면 뭘로 하면 합리적일까? 얘로 하면 되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얘로 하게 되면 당연히 이익도 균등하게 발생이 되겠죠. 얘로 하자. 여기 바로 판매가치법이라고.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얘보다는 얘가 더 합리적이죠? 문제에서 얘가 많이 나온다고. 이해되세요? 자, 근데 요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자,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이 날개는 이 상태에서 못 팔아먹어. 얘는 가격이 없어. 가격이 없고 추가 가공을 해야 돼. 얘는 추가 가공 100원이 들어가면 200원에 팔 수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날개 같은 경우에는 요 시점에서 가격이 없죠? 요걸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럼 부득이 어떻게 하냐면 자, 얘가 요때 가치는 없지만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 상태 얼마짜리일까 고민을 해보는 거라고. 그럼 결국 이 상태가 얼마짜리예요? 추가로 100원이 들어가면 200원에 팔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로 얘를 판단할 수 있어요? 100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실현 가치라고 그래요. 이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순실현 가치. 어디서? 중급에게 재고자산 평가할 때 들어봤죠?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요 상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판단하자라는 거죠. 100원 들어가고 200원을 팔리니까 100원으로 보자. 자, 그래서 판매 가치는 판매 가치인데 얘는 두 개로 쪼개진다고. 첫 번째, 요 시점에서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얘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실현 가치법. 만약에 아까처럼 요때 가치가 있었다고 하면 그걸로 하자. 그거를 분리점 판매가치법이라 그래요. 판매가치법. 분리점 판매가치법. 그럼 분리점이 뭘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분리점은 뭐냐면 요 시점을 분리점이라 그래요. 요 시점.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제품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분리점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자, 그러면 자, 결합원가를 연산품에 나눠줄 건데 배부진은 뭘로 쓸 거냐? 물량기준법. 얘는 좀 어설프다. 얘는 이익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더라. 예로하자 판매가치법으로. 자, 예로하려다 보니까 도중에 팔 수 없는 게 있으니까 부득이 순실현 가치를 판매 가치로 가름하자라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자, 어차피 하나의 원료를 통해서 서로 다른 제품이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럼 다 팔았어. 다 팔았으면 제품별 이익률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서 다 팔았기 때문에 같아야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자. 어차피 하나의 원료를 통해서 생산되는 서로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다 팔렸다고 가정하면 이익률을 같게 만들어주자. 그게 바로 균등 이익률법이에요. 이게 다야. 이게 다라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원가 계산 다 본 거예요. 결국에 원가 계산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원가 배분이라고, 배분. 자, 우리 회사가 달랑 요거 하나만 생산한다라고 하면 원가 계산 공부할 필요가 없죠. 여기에 만들 때 들어간 걸 다 더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됐어요? 근데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항상 쪼개지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관제비를 쪼개줬고,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원가 요소에 따라서 완성도를 반영해서 쪼개줬고, 결합 원가 계산에서는 전체의 완성품 원가를 서로 다른 연산품을 쪼개주는 겁니다. 그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 책을 볼게요, 이제. 자, 264페이지. 연산품 원가 계산. 이게 바로 결합 원가 계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의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일한 종류 원재료를 투입해서, 즉 하나의 원료가 들어가는데 서로 다른 제품이 생산되는 거예요. 걔를 연산품이라고 합니다. 얘 이름은 또 있어요. 많아요. 연산품, 결합제품, 주산품 그걸 어떻게 다 암기하고 있어. 이해만 하면 되지. 자, 연산품의 예로서는 밑에 6-1 보세요. 우유 가공하면 여러 개 나오고, 정육업 굉장히 많죠. 그렇죠? 자, 용어 정리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박스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연산품은 주산물이라고도 해요. 왜? 부산물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자, 부산물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판매 가치가 낮은 거. 자, 그래서 당해에도 팔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결합 원가를 배부 받아야 돼요. 근데 얘랑 다르기 때문에 빼놓은 거라고. 얘는 뒤에서 설명도 해드릴 거예요. 자, 작업 해물 우리가 이제 찌꺼기, 스크랩이라고 하는데 수업 목적으로 별로 다루지는 않아요. 이따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분리점 설명드린 분리점 뭐예요? 연산품이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시점을 분리점이라고 합니다. 결국 언제예요? 다 완성된 시점이겠지, 그렇죠? 결합 원가, 분리점 이전에 발생한 제조 원가. 자, 요게 바로 결합 원가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원가는 뭐랄까? 이 원가는 날개에 대해서만 추가로 발생하는 원가죠. 그래서 추가 가공 원가, 개별 원가, 분리 원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암기해야 돼요? 전혀 암기할 사항이 아니에요.